작년 수능부터요, 시험지가 딱 발표가 되고 나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사교육 강사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입시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사교육 강사들이 실제 채점 결과를 보기 전에 시험지만 보고 했던 평가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결과는 역대 최고의 불수능으로 귀결이 되곤 하죠. 실제로 2024 수능 킬러 문항을 확실히 배제하려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자, 이제 진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으실 텐데요. 많은 시간이 아직 남은 건 아닌데요. 아직 충분한 시간입니다. 같이 힘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요, 현재 수험생이 아닌 분들도 앞으로의 입시의 큰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의 강의 제발 좀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이 계속 쌓여가지고 고정이 되고 지금 막 화석이 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대입 국어에 대해 반복해서 진짜 딱 3번만 들어보시면 중등, 초등, 5학년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국어 방향이 쫙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다 들으신 이후에 댓글로 성공 이렇게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부분들도 질문하세요. 자, 먼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은 절대 손도 못 대는 어려운 시험지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수능은 공부를 바른 방향으로 하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작년 수능부터 시험지가 발표가 되면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사교육 강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평가를 해요. 입시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교 선생님들, 또 사교육 강사들이 실제로 채점 결과를 보기 전에 시험지만 보고 했던 평가들이죠. 하지만 실제로 결과는 역대 최고의 불수능으로 귀결이 된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2024년 수능 킬러 문항 확실하게 배제하려는 많은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최근 수능은 모든 과목에서 EBS 연계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하더라도요, EBS를 보는 거 수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 그런 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교재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준비만 한다면 고득점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능은 공부를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출제를 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학생들을 지켜보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뚝심 있게 연계교재를 철저하게 학습을 합니다. 즉 10% 정도 진지하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시에서 이 10%는요 2등급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과목을 불문하고 등급 컷을 잘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보여요. 3등급까지는 쉽게 볼 만한 그런 등급인데 2등급부터 장벽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국어를 예로 들어볼게요. 6등급 학생을 3등급까지 올리는 일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EBS 문학, 선택 과목 진짜 계속 풀리고 외우게 시키면 대부분 쉽게 도달해요. 그런데요, 2등급 학생을 1등급으로 올리는 일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약점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보통 고난이도 문제들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실 흥미로운 사실이 더 있어요. 이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3등급인 학생을 안정적인 2등급으로 올리는 일이라는 거죠.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려면 비문학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EBS 교재를 지식으로 학습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장 올 6월에 출제된 과두제나 국유결합 및 논리학 이런 것들은 핵심 개념과 내용들이 연계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하고 있으면 문제 풀이가 굉장히 손쉬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 대수능에서도 확인이 되었던 사실이에요. 실제로 비문학 재시문 4개 모두 EBS랑 연계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록이 깨졌어요.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매번 비문학 오답률이 제일 높았는데 2024 수능은 비문학과 문학의 오답률이 비등했습니다. EBS에서 비문학 재시문이 모조리 출제가 됐고 실제 수능보다 EBS 재시문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EBS로 학습을 제대로 한 학생들은 대순항에서 비문학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알아도 뭐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듣기 싫은 소리죠. EBS 교재와 6월 문제를 보면 이 사실을 누구나 알지만 누군가는
누군가는 공유결합 알기 싫어요. 누군가는 논리학 알기 싫습니다. 어려운 글들을 읽고 학습하고 지식을 넓히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글들은 학습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요. 그냥 딱 보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하기 싫은 거예요. 현재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라면은 일단은요, 선택 과목과 문학에 집중을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이라면 더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비문학을 피해서는 수능 등급 받기 어렵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면 등급이 올라가는 혜택을 보는 것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6월 모의평가 영역별로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공부 방법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자, 총 4개의 지문이 출제가 되었어요. 첫 번째 지문은 비연계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오답률이 낮죠? 쉬워서 많이 안 틀린다는 소리예요. 쉬운 독서 이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쉽게 푸는 문제들이니까 이 제시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시문은요, EBS 교재와 연계가 약하게 된 지문입니다. 경제 지문이긴 한데요, 사실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정치에 가까워요. EBS 교재에서 과도제와 민주주의 개념 이해했으면 손쉽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대표가 교체된다는 거, 요거를 민주주의라고 바로 알아보면 뭐 어려울 게 없는 제시문이었죠. 자, 세 번째 제시문은요, EBS 교재와 연계가 강하게 된 지문입니다. 공유결합, 분자 간 결합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풀이가 가능한 제시문이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림이나 분자 구조식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뭐 사실 재밌는 건 아니죠. 오로지 글만 읽고 분자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주 막막했겠죠. 하지만 과학 지식 자체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이에요.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EBS에서 나온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 지식으로 받아들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결국에는 연계가 강하게 된 지시문은요, 제시문에서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EBS를 통해서 제대로 미리 학습을 해야 한다는 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미리 EBS에서 알려준 시험 범위에 대해서 제시문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시험 현장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비문학 제시문을 풀 때 개념 학습 꼭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제시문은요, EBS 교재하고 연계가 강하게 된 지문이에요. 논리학에 관한 내용인데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한 지문입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내용들이 한 제시문이 아닌 EBS 교재 곳곳에서 연계가 되었어요. 제시문에 나오는 학생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직관, 감성, 이성 같은 철학 용어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야 돼요. 만약 이러한 용어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 학생이면 제시문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선지 보고 답내는 거 의외로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독서 총평입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4개의 지문 모두 제시문에서 어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EBS 교재를 보고요, 핵심 개념들, 지식들을 알아서 챙겨오라는 것이죠. EBS 교재를 이런 식으로 연계한다는 것이 수능 비문학 학습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습의 본질은 뭘까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쌓으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수능 비문학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와라. 두 번째, 그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방식은 싫어도 EBS 교재를 강하게 참고해라. 자, 배경 지식 실제 수능 제시문에서 충분하게 주지 않으니까 미리 학습해와라. EBS 교재를 한 번만 보고 문제만 풀고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풀고 넘어간 학생들은요, 실제 현장에서 별 도움 받지 못해요. 체감으로 이거 EBS 연계가 됐나 이런 것도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요, 수능 현장에서 이 지식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3가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비문학 제시문 학습할 때 이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결합에 관한 문제를 EBS에서 풀면 공유결합의 구조, 과학적 이유들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 지식인 만큼 이해하고 학습해서 배경 지식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수능 독서는 제시문을 분석하는 요령, 문제를 푸는 요령 같은 방법론적인 공부로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말 뜻은 알아야 방식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가면 갈수록 선지들이 일반적인 문제 푸는 방식만 가지고는 안 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론적인 공부는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제 방향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출제를 해야 요령이 아니라 교과과정 안에서 제대로 노력한 학생들에게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자, 문학편입니다.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이 각각 한 편씩 EBS 교재하고 연계가 됐죠. 고전수필 한 편, 현대시 한 편이 비연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연계된 고전수필 내용이 매우 평이했어요. 그리고 현대시 한 편은 마지막 문항을 보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독해가 어렵지 않았어요.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들이 출제된 것은 아닙니다. 문학은 오로지 EBS 교재를 열심히 보았는지 이 한 가지를 충실하게 평가한 시험입니다. 국어라는 과목의 본질을 생각하면 뭐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학생들의 노력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공정한 시험지라는 생각은 듭니다. 문학은 제시문 변형이 불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명확하죠. EBS 문학 작품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문제는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전소설 문제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장소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였고요.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했는지 묻는 문제였죠. 정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3번만 읽겠습니다. 부친이 세상을 버린 까닭은 혼이하기 어그러진 것과 이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여겼다. 이거 딱 한 가지가 틀렸어요. 죽음이 아니라서 틀린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어려움, 고초, 고난, 유배 같은 말들로 바꾸면은 3번 맞는 선지 됩니다. 학생들은 선지에서 틀린 부분이 범위가 좁을 때 힘들어하죠. 이 점을 생각하면은 올해 수능 방향 보입니다. 제시문이 어려워도요. 선지에서 문장 전체가 틀리거나 어구가 틀리면 의외로 답은 쉽게 나와요. 그런데 단어 하나를 못 보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답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학에서 학습을 할 때 꼼꼼함을 필요로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문학 제시문과 선지를 볼 때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자, 한 문제만 더 살펴볼게요. 자,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인데요. 정답 2번이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4번 선지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3번만 한번 읽어볼게요. 나가 아니라 나가 지각하는 대상을 주어로 서술함으로써 지각의 대상을 부각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일단 주어를 알아야 되니까 이 디귿의 내용이 뭔지를 살펴봐야겠죠. 자, 디귿입니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다지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 없는 그 사내였다. 주어가 한눈에 보이시나요? 여기서 주어는 그건입니다. 이런 선지가 등장하면 학생들은 분명히 어렵지 않은 말로 쓰인 문장을 읽고도 바로 해석이 되지 않아 당황하게 되죠.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어요. 그리고 내용이 한눈에 파악도 잘 안 되는 거죠. 또한 EBS 문학교재에서 해설이나 문제를 보면 전성어미, 종결어미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도 해설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게 국어에서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읽고도 주어를 못 찾겠고 문제를 보고도 전성어미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서 당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시간이 지금 부족하긴 한데 그렇더라도 자주 등장하는 문법 용어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개념과 의미를 학습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학총평입니다. 다음에 세 가지로 정리가 되겠네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등장하는 작품 반드시 제대로 학습해라. 특히나 고전시가 고전소설이여 연계될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EBS 교재를 학습할 때는 반드시 해설지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온 작품들 문제집 아니에요.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한 문제씩 선지 하나마다 해설을 모두 읽고 학습하는 거 필요합니다. 학생 여러분. 자, 두 번째 단어 하나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선지 읽어라. 특히나 고전소설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등장해요. 고전소설 학습하실 때는요. 주요한 인물들 상황 반드시 잘 파악해요. 인물들 상황 잘 봐야 돼요. 줄거리 아니라 인물들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소한 단어도 놓치지 않도록 선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문법 개념을 익히세요. 정확한 독해를 위해 선택 과목 상관없고요. 자주 등장하는 기본적인 문법 개념 익힐 필요가 있어요. 큰 틀 학습하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하고요. 사실 뭐 유튜브만 찾아봐도 하루에 끝내는 국어 문법 강의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딱 하루만 한 번만 학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화작은 평이했어요. 평이해서 언매에 비해 표점에서 불이익이 작년 수능보다도 클 것으로 보여지죠.
자, 언매는요, 매체는 대체로 평이했어요. 근데 언어, 즉 문법은 평가원 스타일로 출제가 됐죠. 평가원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기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암기해야 되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문법이요,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혼동을 해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의외로 기본 내용 소홀하게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평가원 스타일은 기본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많아요. 이러한 시험은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푼다고 해서 큰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유형이 늘 새롭기 때문입니다. 문법은 EBS 교재 이론과 문제들이 제공하는 정보부터 정확하게 외우는 게 필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6월 국어 모의고사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2000년대까지 수능 1교시 명칭 언어 영역이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언어 영역이었을 때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시문 분석 방법, 문제 푸는 방식이 중요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른바 방법론이 꽃을 피우던 시기였죠. 아, 이때 좋았는데. 그때는요, 머리 좋고 감 좋은 애들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학원들이 굉장히 막 좋았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 저희는요, 주로 S출판사 교재로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S출판사 직원분 매달 저희에게 교사용 지도서 등을 막 잔뜩 챙겨서 가져다 주시곤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분기별로 학습서를 대량 구매를 했죠. 그리고 명절 때마다 늘 그분이 저희들에게 소소한 선물도 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저희들은 특정 출판사를 선호를 했고, 방법론으로 수업을 했고, 문제 푸는 기가 막힌 요령들을 쏟아냈어요. 가령 당시 언어 영역에 듣기 문제 있었는데 듣기를 듣지 않고 정답을 고르는 신박한 방법, 이런 게 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2010년이 됐죠. 2010년대에 들어서 수능 1교시 명칭은 국어가 됐습니다. 저희는 언어 영역이 국어가 바뀐 첫 해에 6월에 평가원 문제지 딱 보고요, 학원 교재 모두 EBS 교재로 바꿨어요. 그리고 강의 방식도 싹 바꿨습니다. 기존의 문제 푸는 방식에서 내용을 전달하는 강의로 바꾼 거죠. EBS 교재는 사실 내용도 불친절하고요, 표지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본원 재학생들이 손해보는 일이 절대로 묵과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S출판사와는 인연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도 EBS는 저희들에게 어떠한 성의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2010년도 초반에 저희가 이제는 어떤 비싼 사설 교재보다 EBS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예전 같은 요령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 먼저 비싼 사설 교재에 익숙한 학생들, 방법론을 찾던 학생들이 다 등을 돌렸고 동종 업계로부터도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EBS 열심히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갖고 몇 년 전에 좌표 찍기로 막 악플 테러도 당했던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결과로 증명을 해왔습니다. 국어 만점자가 전국에 거의 없었던 때에도 꾸준히 국어 만점자를 배출을 했고 주요 과목 중에 국어를 가장 잘 봤다는 학생들이 가장 많다는 결과로 증명을 해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결과로 증명을 하니까 동생이, 사촌이, 친구가 다니게 되는 학원이 됐죠. 지금 현재도 언니, 오빠, 형 때부터 다녀서 국어 만점 받은 학생들의 동생들이 어느덧 고2, 고3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된 현재는요, EBS를 봐야 한다는 말 아무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EBS 보지 않아도 된다는 강사들은 쏙 들어갔어요. 2024 수능은 심지어 4개의 비문학 제시문이 모두 EBS에서 연계가 되어서 출제됐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도 EBS를 반드시 봐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EBS를 열심히 봐야 한다는 말을 온라인에서도 그리고 14년 동안 오프라인에서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싼 교재 못 팔죠. 심지어 EBS의 모든 교재는 무료 인강이기 때문에 저희 수업 안 들어도 돼요. 저희는 어쨌든 지식으로 장사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공교육의 선생님들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투철한 정신이 있다고도 감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결한 정신은 부족해도 상도덕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14년을 꾸준히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수능 잘 보려면은 올해 연계 교재 꼼꼼하게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언어 영역이 국어로 바뀌고 마음에 드는 게 딱 하나는 있어요. 원장으로서가 아니라요, 어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음에 드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성실한 아이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시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 하나예요. 모름지기 입시는 이래야죠. 그리고 이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 뭐 원장으로 꿀 빨던 시대 갔어요.
아니, 정말로 같습니다. 이건 막 제가 느껴져요. 하지만 입시는 그래야죠. 입시는 이렇게 돼야죠. 이게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다가 수능에서 딱 대박 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 과정이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수능에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되면 수능에서만큼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EBS 교재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해당하는 해의 당해의 교재를 제대로 보는 게 수능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제대로 보기,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평가원 기출 분석,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끝으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EBS 교재 봐야 된다는 말을 하면 집단으로 악플세례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수능을 모른다는 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많은 강사분들이 EBS 교재 무용론을 말하시고는 했습니다. 요새 확인을 해보면 그 영상들 그냥 싹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분당 학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